PD님도 모발이식을 했잖아요.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후기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거.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견적을 과도하게 내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한 군데만 받았어요? 세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가 엄청 모수가 높은 거야. 아, 여기 거기죠. 어떻게 하셨어요? 모발이식을 받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막상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떤 포인트 위주로 알아봐야 될지 좀 막연합니다. 모발이식이 인생에 한 번에서 정말 많으면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수술이니까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이 잘 모르는 병원 선택 시 주의사항이라거나 성공적인 모발이식 결과를 위해서 모발이식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또 후기는 어떻게 보는 게 가장 매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진행하면 후회하는 몇 가지 팁들을 솔직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모발이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정보가 되실 거예요. 모발이식 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모발이식 견적입니다. 나 정도면 몇 모 정도 심어야 될까? 이 정도 심으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고민부터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해당 병원의 2주 후기를 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잘된 후기만 올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건, 잘된 후기가 충분히 있으니 이 병원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병원이구나, 이 병원은 원장도 모낭 분리사도 수술방 스태프들도 다 잘하는 병원이구나 정도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요, 탈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후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병원 마케팅 담당자가 정리하고 작성해서 올리는 글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후기들 사이에서 우리는 후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명암을 어둡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헤어라인 디자인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모발이식은 치료 목적도 크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용 수술이에요. 1년 뒤에 내가 포마드 스타일을 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포니테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헤어라인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볼 때는 당연히 해당 병원 디자인 스타일을 보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식 밀도를 보는 겁니다. 모발이식 후기는 헤어라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머리띠를 쓰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진들의 장점은 물론 헤어라인 자체를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단점은 헤어라인 위쪽으로 이식 모델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안쪽 밀도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좋고요. 배경의 명암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면 당연히 밀도가 좀 더 높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은요, 그 병원의 2주 후기를 보는 거예요. 모발이식 1주차 후기는요, 이식모 주변으로 딱지도 많이 생기고 피지도 옮겨 붙고 이렇게 두피가 가뭄이 난 것처럼 갈라져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1주차 후기로 파악하는 건 좀 힘들고요. 반대로 3, 4주차 후기는 당연히 암흑기가 시작된 상태니까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이겠죠. 그래서 딱 2주 후기 사진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2주에서 못해도 3주 사이. 그래서 모발들이 다 짧은 상태이기 때문에 딱지도 웬만큼 다 떨어졌고, 붓기도 다 가라앉았고, 핏기도 없고, 이식 밀도 파악도 편하고요. 모발 방향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헤어라인 디자인도 잘 보이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적나라하게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1년 후기 영상을 볼 때는 가급적이면 영상 후기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요, 영상을 찍었을 때는 빛이 간섭이 좀 더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연의 모발 밀도를 보여주기가 조금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멀리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멀리서 찍었을 때 영상은 조금 더 밀도가 좋아 보여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진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낫기는 하다. 근데 보통 병원들은 이런 영상 후기를 보여주고 싶어도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직원분들께 하나하나 그런 걸 요청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나? 네? 못 들었습니다. 아니, 방금 말했던 전체적인 내용들 안 들었죠? 그냥 나는 궁금했던 게, PD님도 모발이식을 했잖아요.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꼭 알아봐야겠다, 아니면 이거는 꼭 체크해봐야겠다 싶었던 게 있어요? 일단 후기가 많은 게 제일 중요한 거. 후기가 많은 거? 그래야지 검색이 되니까. 아니 근데 검색은 됐는데 병원에 후기가 적어. 그러면은 뭔가 걱정스러울 수도 있죠. 아 진짜요? 만약에 후기가 10개가 있어. 너무 이쁘고 잘 됐어. 다른 병원도 이쁘고 잘 됐지. 근데 이제 100개가 있어. 그러면은 100개 쪽으로. 아 진짜? 왜 100개 쪽으로 가요? 보통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배달 같은 걸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후기가 많은 순서대로 검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원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과물의 차이가 엄청 크게 다른 게 아니면, 그리고 보통은 다 잘 된 후기인데 개수가 많으면은 내 머리도 잘 될 확률이 높겠다. 아 진짜?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데? 아,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6개월, 1년 잘 되면 사람들이 안 와요, 병원을. 굳이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는데 병원을 안 온단 말이야. 그냥 잘 지내시지. 근데 병원들은 그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회유를 해야 되거든. 아, 오시면 뭐 해드려요? 뭐 어떤 혜택을 드려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는 막 엄청 와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회유를 해야겠네.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A라는 병원은 원장이 10명이야. 그럼 당연히 후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근데 B라는 병원은 원장이 1명이야. 또는 2명이야. 그러면은 후기가 생기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도 그러면 이제 10명이 있는 병원을 가는 게 좀 더 맞는 건가? 말씀하신 게 딱 적용되는 게 미용실 후기인데, 미용실은 디자이너들이 많으면 미용실을 가더라도 원장님별로 후기를 봐가지고 후기 많은 분한테 가는 것처럼 뭔가 그거를 카운트를 할 수만 있으면 후기가 많은 원장님한테 가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구나. 나는 후기가 적어도 이 사람 내 스타일대로 잘하네. 나는 그냥 그 사람한테 가버리거든. 근데 막 후기가 한두 개야. 아, 그거는 이제 안 되지. 근데 이제 우리가 논문을 연구를 할 때도 30명 이상은 최소한 돼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니까 나는 그게 통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된다 싶은 정도면 그냥 가거든. 후기 개수도 좀 신경 써야겠다. 또 어떤 거 신경 썼어요? 병원, 모발이식 병원이라고 하면은 상담하고 디자인하고 견적을 내보잖아요. 한 3-4군데. 견적을 과도하게 내는 건 아닌가. 근데 과도하게 내는지 안 내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서 안 건데, 제가 이제 단순 일반 소비자였을 당시에는 몰랐죠, 사실. 단순히 이제 견적이 많이 나오면은 아, 여긴 좀 과도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몇 군데를 받아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한 군데만 받았어요? 아니. 바로 가고 거기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너는 안 해도 돼 이래가지고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믿음직스러웠다고. 맞아. 하면 더 이쁠 것 같아. 이게 정확한 눈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이상한 포인트에서 신뢰가 갔다고 했잖아. 그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제 주변에 그 후로도 엄청 많이 모발이식을 했는데, 그분들은 다 한 2-3군데 견적을 받고 결정하니까. 아, 2-3군데 견적을 받고. 근데 저 그런 적 있었어요. 저 항상 한 2-3군데 견적은 받아보라고 하거든요. 비교해봐라. 비교를 해봐야 우리 병원이 이 병원이 낫구나라는 좀 신뢰도 더 가지고, 만약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돌아보고 받은 곳이니까 조금 더 병원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가 더 정확하게 될 거잖아요. 후회도 안 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견적을 좀 받아보고 결정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군데를 갔는데 4,200모를 견적을 받았고 또 어떤 곳을 갔는데 4,000모 견적을 받았대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2,000 한 초중반 견적을 내줬거든. 거기는 둘 다 4,000모대인데 나는 2,000 초중반을 냈잖아. 그러면 다수결의 법칙에 따르면 내가 이상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딱 2,000모 초중반 들어가고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되게 애매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게 2-3군데 알아봐라 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PD님은 그럼 모발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비절개로 아예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니면은 비절개로 생각했어요. 비절개로? 왜요? 절개는 싫어서? 절개가 싫은 이유는 이제 제가 받기 전에 절개 상처가 많이 남았다는 친구, 그거를 제가 보고 갔어요. 아, 주변에 그 절개 흉이 크게 남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더 거부감 들었겠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다음 주제가 절개, 비절개 전부 가능한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라는 주제거든요. 저는 항상 절개랑 비절개를 둘 다 할 줄 아는 원장님께 상담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원장이 절개, 비절개 둘 다 할 줄 알고 잘해야 현실적으로 고객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편견 없이 제안해 주시거든요. 모발이식은 사람에 따라 절개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비절개는요, 모발이식의 기초에 해당해요. 그래서 웬만큼 모발이식 경력이 있고 젊고 손 좋은 의사라면 비절개는 대부분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절개 채취는 훨씬 더 많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개 모발이식을 할 줄 모르거나 안 하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개 채취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절개 전문 모발이식 병원이라고 해서 다른 병원보다 비절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짜장면이 진짜 맛있고 짬뽕도 진짜 맛있는 집이 우리 중국집은 짜장면 전문 중국집이에요 광고하지 않거든요. 이 논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케팅일 수도 있고 전문화시킨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전문화된 것처럼 고도의 전략. 고도의 전략? 진짜 자신 없을 수도 있고, 비절개 자체가 가격이 더 세고 사람들이 원하는 심리가 있으니까 맞아, 그럴 수도 그거를 있겠네. 건드리면서 마케팅을 하는. 비절개가 좀 더 비용이 더 비싸니까, 그리고 비절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쨌든 손이 좋은 의사라면 웬만해서는 비절개로도 다 가능하지만, 머리가 너무 곱슬하다거나 두피가 너무 딱딱하다거나 후두부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좀 흐물흐물한다거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5,000모 이상 대량 모발이식이 필요한 경우 등등 꼭 절개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절개, 비절개 모두 가능한 원장님께 상담을 가도록
가도록 하자라고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주제는 견적을 한번 비교해보자 인데, 견적을 한 3군데 가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나는 견적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병원에서 디자인된 높이 기준을 정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눈썹 사이부터 디자인까지 높이를 재라고 해요. 또는 내 헤어라인 선부터 디자인까지 높이를 재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견적 비교가 좀 더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솔직해 보이는구나, 이런 걸 조금은 더 봐갈 수가 있지 않을까. 모발이식 가격에 대한 거는 브랜드 자체의 평판이나 그 원장님이 또 인기 있는 사람이라면 비용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진 예산에 따라서 최대한 그 병원과 가격에 대한 상의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조건 딱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한 번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3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가 엄청 모수가 높은 거야. 그래서 생각했지, 아 여기 거기죠.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 소비자 입장에서 견적 비교하면 할 말 없어요? 주제가 지금 뭡니까? 모발이식. 집중 안 해요? 모발이식을 성공적으로 하는 병원을 선택할 때 뭘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또 질문할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질문 해봐요, 빨리. 해봐요. 병원이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보는 게, 예를 들어 남성 전문이다, 여성 전문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전문은 좀 이해해요. 여성은 좀 많이 다르거든. 근데 남성 전문이다? 아 그거는 조금. 왜냐면 모발이식은 남성은 다 잘해. 남자는 너무 쉬워요. 기초야. 종이접기 전문이다. 종이접기 어떻게 전문으로 하지? 그런 느낌. 뭔지 알겠죠? 여자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 모발의 굵기, 그 다음에 모낭 하나에서 나오는 모발의 수, 어디 배치할 건지,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는 좀 단순하거든요. 남성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구렛나루 이런 것까지를 잘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런 걸. 남자는 구렛나루도 당연히 필수예요. 그런 것까지 잘 해야지. 근데 그런 걸 못한다, 그런 병원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전문 이런 거에 현혹되기 쓰지 마시고, 남자는 웬만해선 다 잘한다, 크게 차이 없다 아시면 되고. 이것도 마케팅인 것 같긴 한데, 하루에 한 명만 합니다 뭐 이런 거, 이거 엄청 강조하면서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예식장도 하루 통째로 빌리는 예식장이 비싸잖아요. 더 퀄리티가 있고 프리미엄한 느낌. 하루에 한 번만 하는 예식장이 더 퀄리티가 있어요? 하루에 뭐 세네타임 한다, 예식장 손님들도 겹치고 막 뭔가 분주하고 막 이런데, 하나를 통째로 하면은 직원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루를 쓰는 거죠. 근데 예식장이 하루를 다 빌릴 필요가 있나? 난 모르겠네. 하고 집에 가야지. 뭐 언제까지 예식장에. 근데 모발이식은 하루에 한 명만 한다는 것에도 또 저는 또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좋게 포장해서 광고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글쎄요, 저는 토요일은 하루에 한 명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원분들도 토요일은 빨리 마치고 이제 여가 시간 보내고 쉬어야 되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지, 하루에 2개 한다고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퀄리티를 떨어지게 하면 그게 결국은 피드백이 되어서 병원 평판으로 후기로 돌아올 건데, 그러면 하루에 하나 하죠 나도. 근데 하루에 2개 하는 병원은 다 2개 할 만큼 속도도 있고 디테일하게 잘 하기 때문에 하루에 2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하는 병원이 더 잘할 것이다, 요거는 논리에 문제가 있다. 고객에게 편의를 생각하면 하루에 하나 하든 2개 하든 결과만 잘 내드리면 되고, 병원에 오셨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비용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왜냐면 하루에 하나 한다는 병원들은 보통 그 명목으로 비용을 높게 책정해 놓거든요.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1인 원장, 2인 원장.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성형외과 뭐 아니면 모발 센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병원을 보고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원장님을 따로 찾아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1인 원장님이 제일 좋긴 좋죠. 대형 병원을 가면 결국에는 원장이 여러 명이고요. 내가 원장을 지정해서 하더라도 그 원장이 대표 원장이 아니면 언젠가는 병원을 떠날 수도 있어요. 주인의식이 좋은 큰 원장님들은 물론 많으시지만, 보통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원장님들은 주인의식이 대표 원장보다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표 원장님은 그 병원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고 자산이고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수술 케이스 하나하나에도 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래서 대표 원장과 페이닥터에 대한 시술 결과는 조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페이닥터 원장님이 개원을 하면 실력이 는다, 에너지가 달라져, 집중도가 달라지고 열정이 달라져.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1인 원장이 대표 원장으로 있는 곳에 가는 게 그래도 최선의 퀄리티를, 그리고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도 원장과 다이렉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1인 원장, 대표 원장 체제고요. 못해도 대표 원장 2인 체제 병원을 가시는 걸 저는 권장해드려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케이스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병원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허투루 하지 않아요. 물론 모발 이식 결과는 아무리 병원이 잘해도 모낭염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고객이 관리를 진짜 술 먹고 잠자다가 긁고 이렇게 하면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요소가 되게 많거든. 근데 병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니까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대표 원장 1인 원장이면 좋은 게 1년 전에 내가 받았던 원장님께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고 AS를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도 더 디테일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는 슬릿보다 식모기로 이식하는 걸 더 권장해드립니다. 저는 슬릿도 해봤고 식모기도 해봤는데 슬릿이 더 고밀도로 모발 이식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잘 아예 몰랐어요? 네. 슬릿으로 하는 병원들은 마케팅으로 내걸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슬릿은 오히려 식모기보다 조금 더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슬릿은요 하나하나 찌를 때마다 출혈이 바로 생겨요. 왜냐면 막아주는 모낭이 없잖아. 식모기는요 심으면 심는 동시에 모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발이 출혈을 막아줘요. 구멍을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시야 확보가 훨씬 더 잘 돼. 그러면 또 밀도 있게 이식할 수 있어요. 근데 슬릿은 출혈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방향도 잘 봐가면서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슬릿과 식모기 이 밀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면 안 돼요. 둘 다 밀도 있게 이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슬릿보다 식모기가 좋은 점은요. 식모기는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디자인하고 원하는 밀도와 모류, 방향을 다 고려해서 이식하기 때문에 가장 이쁘게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주 후기를 보면요. 슬릿으로 심은 거랑 식모기로 심은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딱 깔끔하게 깨끗하게 화질 높게 보이는 걸로 보면요. 디테일이 되게 다릅니다. 슬릿보다 식모기가 더 디테일한 표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권장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발 이식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 후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 병원들이 마케팅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말씀을 드렸고, 모발 이식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좋은 병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모발 이식 후에 또 어떤 게 중요한지, 높은 생착률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